네, 이어서 두개뇌압 상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racranial pressure에 이렇게 increased를 붙여서 IICP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개 용적은 뇌 조직이 한 85%, 혈액이 5%, 뇌척수액이 10% 이렇게 해서 이제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용적 중에 뭐라도 하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용적이 늘겠죠. 그죠? 용적이 늘게 되는데 그 용적이 요 안에서요. 어느 정도의 뇌 수능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 탄력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합니다. 혈관의 자동 조절이나 아니면 쿠싱 반사.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쿠싱 반사, 혈압이 그 맥압이 상승하고 맥압이 벌어지고 그죠? 맥압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호흡이 좀 불규칙적이고 그다음 맥박이 느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쿠싱 반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쿠싱 반사의 보상 기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적절한 뇌 관리를 유지하고 어떤 이런 그 보상 기전에 의해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뇌압을 유지하려고 이제 좀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은 상승하는 increased 상승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ICP의 그 상승을 시키는 원인은 여기에 이제 수술이라든지 경색, 병변이나 손상, 출혈, 뇌종양, 뇌수종, 그다음에 지속적인 간질 발작, 대사장애 및 중추신경계 감염, 그다음에 기침이라든지 기도 폐쇄 흡인 구토 근긴장성 활동 등척성 운동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흥분 정서적 흥분 통증 유연치 않고 탄선증 그다음에 저산소증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 조직이 상승하는 거는 보통 무엇 때문에 암 때문에 좀 많이 생기는 거고 그죠? 혈액은 때문에 출혈 때문에 좀 많이 생길 거고요. 그렇죠? 뇌척수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척수액이 일정 이상 만들어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순환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과도하게 생성이 됐거나 나가는 데가 막혔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좀 뇌척수액이 불게 되면서 요 중에 뭐라도 이제 불게 되면 IICP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만약에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부적절한 뇌 관류를 일으키면서 뇌 탈출증까지도 이제 유발하게 되면서 환자가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두개뇌압의 초기 증상은요, 의식 변화 수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초기에 나타나는 의식 수준의 변화. 그래서 만약에 꽁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초창기에 설명드린 라스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생기는 거고, 동공 변화를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거나 이제 고정이 되거나 반응이 느리거나 이제 비대칭적으로 이제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비대칭적은 보통 뇌 손상이 이렇게 있다.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손상을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팔이 이쪽이 왼쪽 팔이 마비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의 운동은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렇지만 눈은 손상받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왼쪽에 지금 레프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라이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이트 쪽에 뇌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동공은 라이트 쪽으로 이상이 생겨요. 이쪽이 커지거나 고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고요. 이제 왼쪽으로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쪽 팔 쪽까지는 운동과 관련된 것들,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동시에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거, 그래서 안구의 이게 변화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EVM을 체크를 할 때 이게 정상이죠. 정상이면 우리가 보통 요 앞에 EVM만 적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퓨필 사이즈랑 반응을 같이 적어주게 되죠. 그래서 정상인 거는 보통 3mm, 3mm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렇게 적죠. 이렇게 하고 섬 찍고 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프롬프트는 뭐예요? 신속한 이런 뜻이죠. 프롬프트 잠깐만 이거 맞나?
갑자기 왜 낯설지? P가 들어갔나? 잠깐만 보고 와야겠다. 보니까 P 들어가는 거 맞아요. 네, 처음 쓴 게 워낙 더 맞긴 맞아. 그래서 P에서 프롬프트 해서 PP 이렇게 적어주게 되죠. 근데 환자가 만약에 여기에 EVM 다시 한번 해볼까? EVM을 만약에 봐봐. E1, V1, M1 EVM이 이 정도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완전 무의식 상태죠. 그쵸? 이렇게 되면 보통 한 우리가 뭐 미리로 하잖아요. 미리로 하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정상인 것 같으면 보통 33 이 정도 쓰는 거로 거의 약속이 되는 것 같고 핀포인트는 이렇게 적는 것 같고 풀로 다 열리면 88 이 정도로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제 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무려 뭐 풀로 다 열렸다고 해서 10 이렇게 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88로 다 쓰더라고. 그래서 완전 다 열렸다. 이렇게 되면 88 해서 여기가 고정이 됐다잖아요. 픽스. 이거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동공의 움직임이 이렇게 없다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 동공이 수축되지 않는다. 이거를 픽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기시는 뭐예요? 천천히 수축한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 정도면요. 상태가 그래도 좀 나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 한 6, 슬러기시. 이 정도 되면 눈을 뜨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나 뭐 아니면 부르면 눈 뜨는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요 정도? 요 정도겠네. 예,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자극에 눈 뜬다. 요거는 뭐예요? V 3점 정도면 몇 점 정도, 뭐예요? 부적절하게 대답한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여기 부적절하게 아니고 상황에 맞지 않으면 대답한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오베이가 되지 않는데, 오베이가 되지 않죠? 통증 자극에 딱 움츠리려고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포커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빼는 정도. 예. 그래서 그렇는 이제 한 4점 정도니까 한 요 정도 수준 이렇게 돼서 EVM의 기록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임상 가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대칭적 그리고 안검 하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시각 변화, 복시, 광선 공포증 느낌 생길 수 있고요. 운동 감각에 이제 편측 상실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얼굴 쪽까지 같이 동시에 갑니다. 네, 얼굴 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얼굴 쪽까지 해서 손 그래서 반을 뚝 자르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편측 마비는 동시에 얼굴까지 모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머리 이쪽으로 손상을 입었어요. 편측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환자의 뭐 음식물 같은 걸 공급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건강한 쪽으로 가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약물이나 뭐 기본 간호학 할 때 이건 다 배우셨죠? 그래서 편측 마비가 있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입이 이쪽이 정상이 이쪽이기 때문에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본간호학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만약에 뇌혈관이 터져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이 헤드아이크가 있는 요 정도 아니고요. 거의 막 이렇게 터질 듯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보통은 또 긴장성 나중에 두통할 때도 배우시겠지만 긴장성 두통과 그냥 두통 이런 두개 내압 상승해서 이렇게 되는 두통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런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거는 보통 모닝 헤드에이크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수면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돼서 뇌혈관이 확장돼서 뇌부종 유발이 되면서 이제 모닝 헤드에이크가 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뇌종양 있잖아요. 뇌종양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이제 원인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많고, 우리가 이제 막 뒷골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짜증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뒷골 땡기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긴장성 두통이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저녁 무렵쯤 이렇게 좀 많이 아픈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사성 구토라서 프로젝타일 보미팅이다 해서요. 이거는 오심 없이 이제 발생을 하는 프로젝타일 보미팅에서 보통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가 자루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웩 이렇게 토하면 빡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정상이죠. 이거는 두개내압 상승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위의 구조적인 모양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위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커브가 좀 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토할 이유가 없다고. 그죠? 근데 이렇게 빡 토하는 건요. 이거는 두개내압 상승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오심 없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기 증상 계속 연결해서 보면 유두부종은요, IRCP가 이제 되면서 여기에 중심망막 정맥에 압력이 가해져서 우열이 돼서 이제 생기는 건데, 급성기에는 이런 유두부종 대신에 유두 주위 망막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거를 좀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징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이건 연수의 압력의 증가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쿠싱 3대 증상으로서 맥압 증가, 불규칙한 호흡, 서맥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이따가도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환자가 요런 증상이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에 네가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개내압 상승 증상, 이 쿠싱의 3대 증상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도 알아야 되고 그 압력이 올라가는 두개내압이 상승되는 그 수치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이 있는데요. 호흡 양상은 이제 뭐 체인스텝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내 수준에 이제 영향이 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오트 호흡 나오고 있죠. 비오트 호흡 같은 경우는 거의 연수 수준까지 이제 갔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냐면 책에 125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의식 수준 장애 평가 준거가 나와 있고 호흡 이상이 연결돼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잘 이렇게 뭔지 이렇게 한번 잘 모르시겠죠? 한번 보시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체인스톡 호흡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그 과호흡과 무호흡의 반복. 이렇게 환자가 무호흡 상태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머리 쪽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인지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CO2가 이제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호흡 중추에 이렇게 그 호흡 조절, 호흡 유발을 이제 막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과호흡이 이렇게 되면서요. CO2를 막 날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CO2를 막 날렸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호흡이 쑥 없어져요. 이제 보세요. 천천히 이제 사라졌죠? 그러다가 또 무호흡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쭉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또 CO2가 이제 몸 안에 점점 또 쌓이고 있겠죠? 점점 쌓이면 또 호흡을 이제 또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또 호흡을 시작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호흡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뇌에 간내 수준의 장애가 있을 때도 나타나지만 이 체인스톡 호흡은 언제 나타나는 호흡이야? 네, 임종 직전에 이때 나타나는 호흡이기도 합니다. 자, 비오트 호흡도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자, 이 아이는 좀 어떤 대사질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애들이 좀 이 정도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좀 어떤 질환이 좀 있었던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복부 쪽으로 좀 뭔가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이쪽으로 다크 자국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운동 감각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제피질 자세, 디콜티케이트, 그 다음에 제네 경직 자세를 디셀러브레이트, 혹은 뭐 아예 통증 자극에 무반응을 보인다거나 아예 경련만 한다거나 바빈스키 반사 포지티브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피질 자세, 디콜티케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간내 수준의 장애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공에 축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강 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디셀러브레이트로 넘어가면 이제 중뇌 수준 장애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더 이제 심해지는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연수 수준의 장애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예 제내 자세 자체가 이제 디셀러브레이트 포스처 자체가 없어지면서 아예 이완 상태로 축 늘어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피질 자세는 우리가 GCS에서 모터의 몇 점이었을까요? 제피질 자세는 굴곡은 M 3점이었죠? 그 다음에 제내 경직 자세, 디셀러브레이트 포스처는 몇 점이었어요? M 2점이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완전 축 늘어진 건 몇 점? M 1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고요. 자,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제피질 자세와 제내 경직 자세 해가지고 이거 넣어놨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방금도 설명드리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은 ICP의 그 상승의 존재와 원인 규명하시는데 MRI, CT, 뇌혈관 조형 검사, EEG, 경두개 도플러 검사, 기타 등등 하시고요. 그다음에 ICP 모니터를 하는데 이번 시 한 뭐 GCS가 8점 이하이거나 CT에서 혈종 부종, 뇌실 압박 이런 것들이 보일 때 ICP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ICP 모니터링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EVD를 장착을 했을 때 EVD를 했을 때도 알 수 있고요. 여기 아예 꼬다리를 이렇게 꼽아 가지고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모니터에다 연결을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도 EVD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개내압 상승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는 외과적, 내과적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종양이 만약에 실질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종양을 제거를 한다거나, 안쪽에 농양이 있으면 농양 제거하거나, 아니면 여기 출혈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혈종을 제거한다거나 해서 외과적인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CSF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렇게 되면 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VP 이렇게 벤트리큘러 스토미를 해가지고요. 스토미를 해서 일단 좀 빼주게 되는데 여기 VP 션트 이쪽 EVD를 해서 밖으로 빼주는 일시적인 방법과 VP 션트 해가지고 아예 복강 안으로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머리 쪽에서 이렇게 해서 복강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단 빼주는 시술을 하는 VP 션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 뇌실 쪽에 뇌척수액이 과량 생겼을 때 이렇게 하고 있고 EV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피를 제거할 수 없는 이따가 외상에서 보실 텐데 SAH 같은 경우 거미야마카 출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주마카 출혈이라고도 하죠. 지주마카에는 뭐가 있었어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얘 피를 좀 빼봐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관을 꼽아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피를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EVD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피를 이제 제거를 해줄 때도 EVD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뇌부종이 너무너무 심하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호흡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크레니액토미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두개골의 일부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요. 이렇게 뽑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쪽으로 부풀어 올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뇌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뇌 손상이 워낙 심하니까 이렇게 부종이 심하니까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뇌에 위축이 와서 푹 꺼져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니액토미 이런 것들 통해서 외과적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내과적 치료 방법으로는 여기 가기 전에 EVD를 먼저 보고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끝부분에 모니터를 바로 연결하면 이제 모니터를 보는 거고요. 이렇게 EVD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를 해서 EVD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빼게 되면 여기 압력으로 이제 그 우리 뇌척수의 뇌 내압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밑에 여기에 이제 때롱 안에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요. 요 옆에도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선으로 일단 보는 거고요. 요게가 이렇게 계속 넘치게 되면 요 대롱 안에 계속 이렇게 고이게 돼요. 그래서 시간당 아워당 양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용량이 이제 밑으로 이제 버리게 되면 여기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선이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선이 요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넘치게 되면 요 안으로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요 꼬다리를 열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압력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압력은 여기가 이제 제로 포인트예요. 여기 제로 포인트랑 어디를 맞추냐면 여기에 환자의 귓구멍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로 포인트와 이렇게 물기둥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우리 석션 라인 투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분홍색 손세정제 있잖아요. 우리 그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긴 공기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제로 포인트 이렇게 맞춘다. 그래서 제로 맞춘다 이렇게 되고 있죠. 환자 대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30도 정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0도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제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환자 포지션 체인지 하려면 또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일시적으로 잠깐 잠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눕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포지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포지션을 이제 30도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제로 포인트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이 환자들 있잖아요. 이 환자들, 이 EVD 갖고 있는 환자들 되게 손 많이 가서 좀 그렇고, 나는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여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치잖아요. 이러면 환자가 쿨럭쿨럭 기침할 때마다 뇌압이 상승해서 이렇게 쿨럭쿨럭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규님이 어찌나 바쁘신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본인이 케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 환자를 아예 뭐 이게 콸콸 넘치는데, 여기 빨리 요 밑으로 이렇게 찼을 때 빨리 안 내려주면 이게 넘쳐요. 이게. 그래서 막 넘치는데도 막 놔둬가지고 막 멀어했던 기억이 나네. 지금은 아주 그분 일을 잘하고 계시고, 지금은 저기 해외 가셔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누구나 신규 시절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고여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SAH처럼 이렇게 피가 뇌척수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빼주면서 이렇게 뇌압을 상승된 거를 이제 이렇게 막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환자가 여기 계속 이렇게 피가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는 계속 배행 목적으로 하니까, 보통은 여기에 CM을요, 보통은 뭐 한 10cm 맞춰주세요, 뭐 5cm 맞춰주세요, 20cm 맞춰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CM을 제로 포인트로 맞춰줘요. 여기 줄자가 다 있어요. 여기 자가 다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요걸 아래 위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5cm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더 빼겠다는 의지고요. 위로 올린다는 거는 조금 빼는 거를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이제 우리가 요 환자의 의식 체크를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좀 나오는 양이 확 줄고 환자의 의식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배액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배액이 잘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환자가 봤더니 혈압이 지주막하 출혈 환자가 SAH 환자가 있는데 뇌실외 100 EVD를 하고 있었어요. 의식이 점차 저하되고 사정했더니
이렇게 됐네.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레이트가 떨어졌죠. 그쵸? 매갑이 200에 100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수술 당일 40, 배행량이 40이었는데 1일째에 5로 줄었어요. 이거 뭐랄까요? 뭘 봐야 되나요, 지금? 뭘 봐야 될까요? 1번 항응고제를 투여한다. 피나고 있는 환자한테 줬다가 큰일 나게. 교감신경 흥분제 줬다가는 혈압 더 올라갑니다. 자, EVD의 개방성을 확인한다. 이게 답이죠. 맞아요. 자, 하지의 위치를 머리 위치보다 더 올려준다. 혈압 올라가서 환자 피 더 납니다. 자, 뇌실 외 배액 주머니 위치를 머리 높이보다 더 높게 올려준다. 이건 어떻게 돼요? 빼겠다는 의지를 어, 낮추는 거잖아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위로 올려버리면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더 준다 그랬죠. 그쵸? 더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여기에 의식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낮춰준다 라고 했으면 조금 또 이렇게 또 모르겠어요. 답이. 그쵸? 근데 이거 완전히 틀렸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쉽지 않죠? 예, 여기 보시면 네가 뭐 두 개 내압 상승이 있는데 뭐 네가 지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안 물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상태를 주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국가고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태생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최신 그 문제들이요. 여러분들 실습 나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좀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막 케이스도 많이 해보고 막 이랬던 학생들이 훨씬 시험 문제를 더 잘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습 나가시면 어떻게든 많이 보시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공부하시고 막 관련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 거를 많이 만들면 국가고시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이건 이제 VP 션트인데요. 우리가 하이드로세팔루스 머리 안에 이렇게 물이 이제 가득 차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성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배액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 실제 아가 머리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물이 이제 막 자라니까 이렇게 몸보다 이렇게 머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짜리 그를 만났는데 진짜 이렇더라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들지를 못해갖고 자기 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액이 잘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뇌실에다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뇌실에다가 이렇게 션트를 박아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션트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빼죠. 이렇게 빼서 복강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컵을 한 몇 바퀴 돌려줘요. 이거 왜 길게 할까요?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풀려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복강 안에 잘 있으라고 조금 길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애기 머리가 정상이죠. 애기 머리가 정상인데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션트를 한 자르국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목 쪽을 통해서 이렇게 피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렇게 보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몸 밖으로 막 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피부 아래쪽으로 쭉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강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머리가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액이 잘 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삼투성 이뇨제 그때 설명드렸었죠? 만니톨. 네, 그래서 만니톨 기억나세요? 그래서 만니톨 그때 신장 파트 할 때 이뇨제 기억나시죠? 삼투성 이뇨제, 루프성 이뇨제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만니톨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개 내압 조절의 1차 선택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15%, 20% 이렇게 내는데 대부분 20%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몸무게에 맞춰서 적정 용량 주시면 여기에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셔야지 천천히 주시면 오히려 더 부종 유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훅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에서 고삼투질 농도에서 조직에서 혈장으로 수분이 역환산이 되면서 이렇게 조직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혈관 내로 일단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관 내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 안에 어느 정도 요 톤을 유지를 해야지만 여기 요 손상이 있는 부위 너머까지 이렇게 혈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요 조직이 빠지면서 이렇게 소변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혈류량의 이제 용량이 줄게 되면 혈압이 이제 떨어지면서 조직 관리압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노멀 셀라인을 한 150에서 200cc 정도 이렇게 여기에 100cc 주고 한 노멀셀라인을 한 150에서 한 200cc 정도 이렇게 IV를 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개내압 상승 및 뇌부종 감소하고요. 그리고 녹내장에도 활용된다 일단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체액과 전해질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장질환이 능력 급성 신부전 유발되기 때문에 이것도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 조직에서 이렇게 삼투성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빼줬잖아요. 이거를 라식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더 세게 뺄 때는 병용 투여해서 물을 더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형 이뇨제에서 라식스, 그때 설명드렸던 라식스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CSF 생산율을 감소시켜서 ICP 감소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콜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종양과 농양 주위의 혈관 부종을 조절해서 뇌혈류를 증진시켜서 신경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게 있고요. 여기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해서요. 이거 위장 보호제잖아요. 그래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뭐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스테로이드 때문에도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이제 두개내압 상승 환자한테 이제 많이 쓰는데, 요 스테로이드 때문에도 요것도 주고 있지만 보통 스트레스 얼서 이런 것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이렇게 막그 위상 과다되면서 그 안쪽으로 막 이렇게 손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일단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이 약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일단 위장 보호제 일단 보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머리 쪽으로 이제 조직에 이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이제 경련이 이제 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혼수 유도를 하거나 항경련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련, 떨림, 불안 예방, 그다음에 이런 그 진정 수면 마취 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뇌부종을 이렇게 세포막 안정시키고 뇌부종을 감소시키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바비추레이트 혼수요법이라고 해서요. 치료하기 어려운 뇌압 상승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혼수 유도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근데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이 뇌에 손상이 왔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우리가 그 이렇게 심근경색이 왔을 때 환자가 이렇게 CPR을 해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의 조직에 대한 필요한 요구도를 거의 기초대사 수준 정도로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확 재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혼수요법을 해서 환자를 이렇게 한 이틀 정도, 48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이제 재워가지고요. 재운 다음에 이제 깨워서 환자의 상태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혼수요법 같은 경우에도 출혈 환자들한테는 주로 하지 않고요. 보통은 뭐 임팍 환자들에게 가끔 요 바비추레이트 혼수요법을 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심장 환자들보다 더 이렇게 더 주의 깊게 좀 진행을 해야 하고요. 고용량 투여 때문에 이제 저혈압이 유발되면서 아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뇌 관류압이 유지가 안 되면 뇌 손상이 더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투여를 해서 어느 정도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경제, 불안 완화 이런 것들 이제 다 해주셔야 되겠고 체온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고 자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환기 유지라든지 뇌기능 유지를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환기 유지를 시킬 수 있는데 이 벤틸레이션은 기관 삭관, 기관 절개술, 기관적 환기 적용 이걸로 해서 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환기 좀 약간의 과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요게 그 PCO2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과환기 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하이퍼 벤틸레이션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프리퀀시 호흡 횟수를 늘리고 약간 프레셔 자체를 조금 늘려주면 과호흡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를 좀 유지하게 되면 PO2 레벨이 올라가죠. 그리고 PCO2 레벨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이거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 막 이상한 막 그 정도로 심한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에 PCO2를 한 25 이하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PO2를 100 이상 이렇게 유지하면 뇌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세레브랄 플로가 감소해가지고 ICP가 감소되는 효과예요. 이거는 장기적 사용했을 때 허혈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심할 때 일시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영양 상태에 이제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영양 부족은 ICP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우리가 잘 못 먹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엔 TPN 적용하시고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됐다 이렇게 되면 L튜브 통해서 피딩을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뇌조직 관리 유지를 위해서 활력 징후 ICP 모니터들을 2개 내압 감시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SBP가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셔야 되겠고 자, 2개 내압 상승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보시는데 자, 15도에서 30도 정도의 침상머리를 상승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30도 이상 더 높이잖아요. 막 이렇게 되면 오히려 2개 내압 상승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도 정도 이렇게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 내 부종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를 30도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 발살바수기, 등척성 운동, 과도한 굴곡 이런 것들은 좀 IICP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배변 완화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랑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관장한다 라는 거하고 달라요. 관장은 IICP를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장은 시키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배변 완화제를 투여한다 라는 거는 MGOX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 배변을 좀 묽게 해서 쑥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MGOX 같은 이런 이제 배변 완화제를 좀 투여를 해서 응가를 할 때 힘을 주지 않도록 해서 2개 내압을 상승하는 거를 예방하겠다라는 거를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 완화제를 투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안 완화, 초조 예방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체온요법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바비추레이트 혼수요법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환자를 재우고 그 다음에 저체온에서 보통 한 32에서 34도 정도로 유도를 계속 시켜서 아예 이제 그런 대사 요구도 자체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오한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저체온요법은 완전히 환자를 푹 재워서 완전 오한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정도로 확 이렇게 환자를 거의 혼수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자, 이게 오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환자의 IICP가 더 있기 때문에 오한은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체온 요법과 저체온이 된다는 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붕증 소변이 하루에 3천 이상 나오는 거, 그 다음에 SIADH,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호르몬에 대한 사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다가 이렇게 있는지를 보시고 거는 이제 소변량, 그 다음에 시럼 오스몰, 그 시럼 소듐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보주시면 되겠죠. 자, 손상 방지 위해서 환자가 경련을 하거나 이러면 좀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침대 낙상 예방, 억제된 신중히 적용하시고, 침대 난간 패드 해주시고요.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환경 해주시고요. 두통이나 체온 상승 시에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해주시고, 그리고 두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더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통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1차성 두통은 특별히 뭐 명확한 원인이 없이 일단 생기는 거고, 우리가 뭐 이렇게 머리야 뭐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특별한 원인 없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이제 두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육, 혈관, 뇌, 통증 유발 물질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긴장성 두통, 편두통, 짐락성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1차성 두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내에 여러 병변화에서 초래되는 두통으로 어떤 두부나 목의 외상으로 인한 것, 그 다음에 경추 혈관장에 의한 것, 두개 혈관장에 의한 것, 비혈관성 두개 내 질환으로 인한 두통, 특정 물질이나 약물 중단에 의한 것, 감염으로 인한 것, 항상성 장애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구강, 기타 안면 두개 구조물의 장애로 의한 것, 정신장애로 인한 것, 뇌, 신경 두통, 그리고 이제 기타 두통 이렇게 해서 1차, 2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성 두통의 이제 가장 이제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뇌막염이라든지 종양, 출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통은 단순히 내가 이 뭐 타이레놀을 먹고 끝낼 건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판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평상시에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또뭐 편두통이 좀 있다 뭐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두통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갑자기 뭐 극심하게 두통이 있다든지, 이건 새로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두통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두통의 세기가 점차 심해진다거나, 팔다리가 마비 증세가 보인다거나, 시력장애가 있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고열과 함께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뭐 아니면 또 외상 후에 두통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찾아와야 되고요. 만약에 뇌졸중 때문에 이제 두통이 온다면 갑작스럽게 매우 심하고 환자가 이렇게 돌로 머리를 맞은 듯이 이제 느끼면서 이제 굉장히 좀 심한 두통을 느끼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요. 이게 갑자기 발병했거나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두통으로 자주 고생을 하거나 눈이나 귀에 통증이 동반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두통과 함께 성격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셔가지고 혹시 머리 쪽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구조물의 변이나 신장이나 움직임, 혈관의 확장 등으로 이제 두통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션 헤드에이크다 해서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았을 때 좀 많이 생기는 거고, 이럴 때 보통 그 긴장성 두통이 뒷목 쪽 근육에 이렇게 뭉쳐서 올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텐션 헤드에이크는 어떻게 보면 근육 통증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뒤에 근육이 뭉쳤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목이 뻣뻣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뒤쪽에 뒷목 쪽에서 뒤쪽 후두부 쪽으로 이렇게 오면 뒤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옆에 그 귀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지럼증을 좀 동반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신 구토는 없지만 불빛이나 이제 소음의 이제 자극을 좀 더 받고 있고 그래서 시끄러운 데 가면 머리가 더 아프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한쪽 그 전두나 측두,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머리 한쪽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며칠 뭐 몇 분 안에 괜찮아질 수도 있고 뭐 며칠 동안 지속이 좀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상 신체 활동에는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 처방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해서 이제 투약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음찜질이라든지 온찜질, 마사지, 바이오피드백, 이완요법, 정서적 갈등, 원인 제거, 긴장감이나 불안 조성하는 환경을 제거를 해주시면 좀 완화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두통은요, 마이그레인 해서 이거는 그 혈관성 두통이다 해서 베스큘러 헤데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인 불명이지만 혈관장애에 의한 것이고 이제 여자에게 좀 호발하는데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정적이 아닌 유전적 경향을 좀 보이면서 65%가 이제 가족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서적 긴장이 두 개 내의 혈관 경련을 일으켜서 뇌피질의 국소 허혈을 일으켜서 좀 생기지 않나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 1198은 지워주세요. 여기에 이거는 오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1198은 지워주시고 우리가 1244페이지 여기로 해서 두통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디야? 그래서 전조 증상 동반 편두통이 있고 전조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이제 편두통이 있다 해서 분류는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이제 두통이 이제 있는데 이게 하루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나 1년 중 이제 몇 달 동안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 있고 일측성 혹은 이제 양측성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박동 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스트레스, 밝은 불빛, 생리, 술, 어, 초콜릿,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에서 자극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소통약을 거의 달고 다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갖가지 본인한테 잘 드는 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펜잘 잘 드는 사람은 펜잘 쓰시면 되고 타이레놀 잘 쓰시는 사람은 타이레놀 잘 드는 사람은 타이레놀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에르고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 그 뇌혈관 수축을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발작 방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트립탄 해서 이것도 이제 혈관 수축을 하는 약들 이런 것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적 조치로 이제 프로프라놀로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하지 않은 커피, 이완요법, 바이오 피드백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두 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두통이 심하긴 하지만 이 짐락성 두통보다는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짐락성 두통, 클러스터 헤드액은요, 보통 한 20대에서 50대의 젊은 남자들에게서 좀 호발하고 있는 상태고 이완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얼굴에 닿는 뜨겁거나 찬바람, 그다음에 식품에 함유된 질산염과 같은 혈관 이완제, 흥분, 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을 좀 주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증상은 일측성이 좀 많고 코 위쪽 전두부, 비강 출혈 여기 그 비강 출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안아 부위에서 시작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요. 박동성으로 뇌가 쪼개지는 듯한 이런 심한 통증을 좀 보이고 있다 하고 각막 출혈, 각막염, 콧물, 안면 홍조, 그다음에 안검하수, 발한, 측두 혈관의 부종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고요. 주로 밤에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잠을 깨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가장 통증이 심하다가 30분에서 90분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양상 보이고 있고요.
수주 내지는 한 1, 2개월 집중적으로 반복되다가 수개월 내지는 수년간 고통 없이 지내는 이런 일정하지 않은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적 작물로 이거는 이제 리치움이나 에르고타민 사용할 수 있고요. 산소요법, 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헤드액, 그래서 쪼개지는 듯한 통증, 박동성 뇌, 박동성이면서 뇌가 쪼개지는 듯한 심한 통증을 이제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면 일단 두통 일지를 작성을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더라. 뭘 먹었더니 나타나더라. 뭘 했더니 좀 없어지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적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없어지더라. 어떻게 하는 게 괜찮아지더라. 어떻게 하니까 예방되더라.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이제 두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일단 응급이냐 아니냐, 그리고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두통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본인이 어떤 그냥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거냐, 요거만 구별이 잘 되면 두통은 특별히 크게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외상, 그래서 신경계 외상간호 하고요. 외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감염성 질환, 그다음에 신경계 시간이 이제 또 허락이 되는 한까지 신경계 종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